오늘은 그 요즘 시장에서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랑 좀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어떤 좀 부정적인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좀 한글로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독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 대만 시장 조사 기관이거든요. 이 트렌드포스가.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사실 간략하게 나오는 거긴 한데, 유료 결제를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지만은, 근데 뭐 굳이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제 그렇게까지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결국에 이 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디램의 가격이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최대 5% 정도 하락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예상이긴 한데, 이제 하락할 거라는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랑 유럽의 어떤 코로나의 규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이제 노트북의 수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PC 디램의 수요를 악화시킬 거라는 이제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가는 그 올해 디램 가격이 오를 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안 좋아질 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이유도 맞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이슈도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중국의 게임 산업 관련 규제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문제가 된 기사의 경우에는 그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밍 노트북의 수요가 급감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 수출된 이 PC 물량을 보면 스마트폰보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물량 자체도 이제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잃은 게 이제 PC용 디램의 수요를 하락시키는데 이제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담으로 이제 상반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주문을 하면은 이게 자동차도 아닌데 배송을 하고 나서 2달이나 걸릴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조금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가격 그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단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이제 이전처럼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남기기는 이제 어려울 거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C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회복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마트폰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건 역시도 디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데 있어서 이제 한몫을 하고 있다고 또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디램에 대한 수요 부분에서는 좀 이러저러한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올해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하이닉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현재 디램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공급 증가를 위한 시설 투자를 오히려 이제 앞당겨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디램 가격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디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시장에 풀리는 디램의 물량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2분기 발표 이후에 그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앞서 살펴본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는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수요가 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급하게 내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세계 디램 시장 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도 디램이지만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랑 또 스마트폰 사업이 선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 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번에 그 가석방으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디램에 대한 투자를 감행한다면 좀 시장은 이러한 결정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들이 이제 현재 각 기업들의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서버 같은 부면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런 칩 메이커들이 물량을 더 생산한다고 하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은 안 팔리고 재택근무 같은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한 물량들은 대부분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급하게 늘어나기가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제 오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급하게 하락을 했지만은 그 며칠 전에 아마도 그 8월 9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D램의 현물 가격이 장중에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PC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약간 기준이 되는 이 DDR4 8GB의 어떤 제품의 현물 가격이 한 마이너스 2%에서 이제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예 개연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8월 9일에 이슈를 보고 다음날 삼성전자의 외인 수급을 보면 한 3,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판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건,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의 이제 조단위 물량은, 조단위 어떤 매도 물량은 D램 가격의 하락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이 지표를 보고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있는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반대 관점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점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D램 부분에서 PC 비중이 좀 차지하는 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D램의 핵심은 바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버랑 모바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이제 무려 70%의 점유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이 D램의 가격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이 PC가 아니라 서버랑 이제 모바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축은 삼성전자고 또 한 축은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신제품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이 전체 D램 수요에서 15%도 안 되는 이 PC용 D램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D램 가격까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JP 모건이 이제 안 좋은 셀링 기사를 내면서 뭐 약간 투심을 훼손시켰지만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D램 수요에서 PC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점유율이 큰 서버 쪽 D램 수요가 올라온다면 이런 어떤 하락폭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점은 그 DDR5랑 비메모리 분야인데요. 이 DDR5가 D램하고 관계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오늘도 보면 그 심텍이나 DI 같은 이런 어떤 DDR5 섹터에 편입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대로 뭐 D램에 약간 직격탄을 맞은 뭐 원익 IPS나 유진테크처럼 이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낙폭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뭐 DDR5 같은 경우에는 D램에 이제 약간 관련이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논외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DDR5 모멘텀이 얼마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경우 또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 내년까지, 그러니까 현재 보면 내년까지 그 D램의 공급 과잉을 좀 이제 여러 곳에서 외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 역시 어느 시점에는 다 전부 선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슈를 찾으려고 할 때 이런 긍정적인 점들이 선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또 한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을 좀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금 좀 미국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머징에서 좀 자금들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도 같이 좀 편승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뭐 가격적인 면만 보고 저가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라는 뭐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해당 기업의 어떤 포인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맞든지 틀리든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반도체 섹터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